축복으로 시작한 결혼.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버리고 싶어 버린 게 아니라. 그럼 너 무슨 저기로 처녀 행사를 하고 우리 집안에 와서 면접까지 쓰고 애까지 낳냐? 응?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나한테 시집을 왔더라고. 이름부터 나이까지 모두 거짓으로 유지된 결혼 생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죠. 애를 낳은 상태인데도 지금의 생각하면 다 뒤통수 다 맞은 거예요. 아들한테 성폭력 당했어요 그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았다. 영수 못하고 살았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우는 사람들. 사기 결혼. 하루 평균 200쌍의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지만 이혼율 30%. 이 중에는 사기 결혼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사람들도 있다는데 사기 결혼에 덫에 걸린 사람들을 쫓아봤다. 제작진에게 날아온 한 통의 제보. 사기 결혼을 당한 피해자의 누나가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었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했다. 제작진은 제보자를 직접 만나보기 위해 지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박 씨의 누나를 찾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숨겨놓았다는 결혼식 사진을 꺼내며 사기 결혼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제가 너무 억울하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런 경우를 텔레비전에서나 봤지 내 가족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기막힌 이야기들. 2006년도에 왔을 때 23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23살로 보기엔 좀 요새는 그렇잖아요. 동안도 많고 또 나이에 비해서 나이가 먹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려 보여도.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좀 나이는 먹어 보인다 이 생각만 했어요 제가. 23살의 신부를 맞아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신랑.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행복한 결혼식이 치러졌다. 이게 지금 신부 친구들하고 데리고 온 친구거든요. 근데 진짜 친구인지 사람을 사서 하는 친구인지 뭐 이모라고 세운 분이 가짜였고 가서 보니까 친정엄마가 아니에요. 친정엄마가 또 살아 계셨고요. 결혼식에 참석했던 가족과 친구들조차 모두 가짜 하객들이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만난 두 사람. 만남에서 결혼까지 의심할 겨를도 없이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결혼 2달 만에 아기까지 생겨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좀만 더. 자, 반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유지된 결혼이 오래갈 순 없었다. 주명숙 씨 보호자 되시죠? 예? 아닌데요? 주명숙 씨 보호자 아니세요? 주명숙이 누구야? 나 몰라. 바른 대로 말해. 산부인과에서 다 봤어. 어쩌라고? 주명숙이 도대체 누구냐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드러나기 시작하는 아내의 정체. 알아보니까 얘는 울고 있고 애기는 애기대로 울고 있더라고요. 그 아내도 한 달 동안 3번을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내가 우리 집에서 잔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누나 말이 맞았어. 뭐가 했더니 누나가 나이가 많다더니 많게 보인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았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요? 나이가 37이래. 저도 놀랐어요 그때는.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아우 지금도 소름 끼치네. 37이고 딸이 있대. 누나 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다니는 딸이 있대야.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럼 너 무슨 저기로 처녀 행사를 하고 우리 집안에 와서 면접까지 쓰고 애까지 낳냐? 응?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말을 안 해요. 이름부터 나이, 학력, 가족관계 모든 것이 거짓말로 밝혀진 아내 이모 씨.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였다는 사실. 지 이름으로도 애기를 낳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애기를 낳았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고 이름이 이 아니고 분명히 딸이 있잖아요.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저렇게 저 정도로 잘했는데 의심을 하겠냐고요.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간 이 씨. 모든 것이 들통나자 걸림돌이 되는 아이를 남편 몰래 입양기관에 맡기고 이 씨는 어딘가로 사라졌다. 아, 저 실례합니다. 말 좀 물어볼게요.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저 실례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기를 맡겨가지고 찾으려고 서울을 9번을 갔어요. 근데 우리 내 동생은 포기각서를 안 썼고 여자가 쓴 거예요. 못에다 포기각서를. 그래서 저기 엄마가 와서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엄마가 와서 시설을 해야 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연락처를 우리가 모르니까 엄마가 빼돌렸으니까 엄마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전화를 하면은 볼 일이 없는데 왜 전화했냐고, 당신들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전화했냐고 이런 식으로 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망난 애기를 어디다 버렸어, 애기는. 맘대로 하세요. 전 몰라요. 뭘 맘대로 해? 어쩜 네가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감쪽같이. 아니, 어딨어, 우리 애기? 맘대로 하시라고. 아이고, 우리, 아이고. 언니한테는 맡길 수가 없다 무식해서. 응? 그래도 요새는 약물에도 친자식보다 잘 키우니까 언니한테 맡기느니 차라리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태어났을 때 손발 찍은 거거든요. 100일 잔치도 해주지 못하고 떠나보낸 아이의 물건들이 아직도 집안에는 남아있었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꺼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 버리려고 하니까 이 조카 를 버린 것도 저긴데 애가 쓰던 물건까지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나중에 지가 나이 먹어서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찾아오게 되면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잖아요. 버리고 싶어 버린 게 아니라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조카 이야기에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마는데 여기 지금 그렇다면 사기 결혼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제보자의 남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만 30분이면 도착하겠네. 아직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제작진의 방문에 거부감을 표현하는 피해자 박 씨. 자막 처리해준대. 한순간에 사랑했던 아내의 아이까지 잃고 술로 하루하루 보내온 박 씨. 결혼 사진 속에서의 행복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많이 지친 얼굴이었다.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 취재를 거부했던 박 씨. 어려운 설득 끝에 그의 심경을 들을 수 있었다. 황당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놀랐죠. 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속았다는 게 물론 내 잘못도 있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참 세상에 별의별 인간들 다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만 사람을 못 믿겠어요. 왜냐면 당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 마음을 모른다고. 사람 만나면 좀 신중해지겠죠. 그럼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일단 무조건 그 집안에 가서 이제 알아볼 거 다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이혼년지 유부년지 처년지도 알아보고도 싶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또 당하면 글쎄요, 또 그런 식으로 또 당했다면 더 이상 헤어날 수는 없죠. 사랑해요 나의 사랑.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세 가족. 그녀는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일까? 그녀는 지금 과거의 가정으로 돌아가 남편과 딸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는데, 그녀가 살고 있다는 곳을 수소문해 직접 찾아가 봤는데
집 주위 사람들을 통해 그녀의 존재를 확인해봤다. 사진으로 봐서는 모르고요. 얼굴은 안면 좀 네, 조금 모르시고 우리가 뭐. 그녀의 집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입구. 혹시나 그녀와 마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파트 주위에서 기다리기만 몇 시간째. 그때 택시에서 내린 한 주부와 아이들, 드디어 그녀와 비슷한 외모의 여성을 발견. 포기하고 있던 순간에 나타난 그녀. 돌발 상황에 다급해진 제작진, 그녀를 놓칠세라 재빨리 뛰어가는데 앞모습을 볼 수 없어 사실 확인 불가능. 결국 같은 엘리베이터 타기를 시도. 하지만 주부와 아이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곳은 그녀가 살고 있는 곳과는 다른 층이다. 200 몇 8층인데 진짜 많이 닮았는데. 그 닮았죠? 진짜 완전 닮았어. 똑같은데? 결국 그녀를 직접 만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실패. 마지막으로 전화 연결을 시도. 전화 통화로 사기 결혼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씨 댁인가요? 네, 저기 방송국인데요. 뭐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방송국이요? 네네. 아,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대전에서 씨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한쪽 얘기만 듣는 것 같아서 궁금해가지고 좀 몇 가지 전화로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뭘 물어보시고 싶으신데요? 누님이 알고 계신 게 다 맞을 거예요. 어떤 걸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 알고 계신 게 다 맞을 거라고요. 전혀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나쁜 마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님도 아마 이해하고 지금까지 견디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지금 이제 가정에 좀 뭐 불화가 있어서 나오셨던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보통이요.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불행하지도 않았고. 왜 아무도 모르게 뭐 가족들 연락도 끊고 나오셨는지. 왜 그랬겠어요? 2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연락 안 했습니다. 그 정도면 실력이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때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으셨죠? 모든 게 다 후회죠? 모든 게 다 후회인데 어떻게 말해요? 처음 만난 게 후회되냐고요? 사랑하는 게 후회가 되느냐고요? 후회되는 건 없어요. 다만 너무 죄스럽고 미안할 뿐이죠. 그렇죠. 거짓말한 게 후회된다면 후회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 사실혼 자체에 대한 그 사실혼 자체가 해소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통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서 그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요. 지난 11일 충남 아산시에서 사기 결혼으로 한 여성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 해당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사건의 경위를 들어봤다. 하객을 돈을 주고 동원해가지고 식을 올린 후에 피해자의 도장을 훔친다든가 문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여러 개의 그 신용카드를 발부받아가지고 그녀 역시 가짜 하객을 동원해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의 명의를 도용하고 문서를 위조, 신용카드를 발부받아 대출을 받은 후 가출. 결국 남편이 부인을 고소한 것인데 부인을 고소한 피해자 장 씨. 그동안 하소연할 데 없었던 그는 제작진에게 자신의 신세를 털어놓았다. 그냥 사기 결혼이지. 거짓말 시키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시키고 왔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자기는 이거를 다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밖에 안 된다고 이거는. 아내는 사라지고 그 앞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건 그녀가 사용한 카드비. 막내 동생께 한 8,600 정도 되고 카드가 국민은행 거 제게 400 얼마고 총 금액? 그 총 금액이 아까 좀 한 1억 좀 넘는다고 그랬는데
총 피해 금액이 무려 1억 원. 여기도 할부라고 돼 있잖아. 할부? 뭐 이거 다 쓴 거. 할부. 예를 들어서 치킨이라고 있잖아요. 치킨 내가 아는 예산에 아는 집인데. 닭집에서 50만 원. 닭집에서 50만 원 먹었다면 말이 되겠어요? 혼자서 50만 원 먹은 거예요? 아니 누구하고 먹었든 간에 통닭집에서 예? 이런 거는 저기로 쓴 거야. 아는 집이니까 현금으로 그렇죠. 예? 먹었다고 하고 긁고서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그녀가 카드깡, 할부 서비스 등을 통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만 총 8천만 원. 계속되는 거짓말에도 잘 살아보려고 참았던 자신이 바보 같다는 장 씨. 남은 것은 후회와 떠안게 된 빚더미뿐이라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부모한테는 내 부모한테 너무 미안하고 뭐 울면서 또 그 전에 이제 참 죄송하다고 부려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대놓고 다 오장 놓고 다 꺼내서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판이라고 했어. 아직도 울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만 토로한 채 장 씨는 떠났다. 이제는 특별할 것도 없는 국제결혼. 신혼부부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라는데, 하지만 한 해 평균 5,000쌍이 넘는 부부가 이혼하는 현실. 경기도 한 지역 여성의 전화를 통해 알게 된 김 씨. 중국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한국에 와서 살게 됐다는데, 그 집에 첫 마누라 시어머니하고 남편들 배기지 못해 약 먹고 자살하고, 두 번째 마누라 또 와서 결혼해서 뭐 얼마 안 돼갖고 그러니까 배기지 못해 도망갔대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불행의 시작. 시댁 식구들의 폭력에 시달려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는데, 하다못해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저를 또 내려놓고 피를 토하고 맞아서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 딱 순구 여자라는 그 한마디에 어느 누구 하나 저 앞에 나서는 사람 없고 말려주는 사람까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병원에서 맞고 진단서 떼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아들한테 성폭력 당했어요 그때. 누가요? 제가요. 그러니까 저 신랑 아들. 3명의 의붓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신랑 아들이 몇 살인데? 17살인지 18살인지 모르겠어요. 큰아가 그렇게 있거든요. 잘때는 제가 옷을 벗고 자는 습성 없어요. 옷을 다 입고 자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제가 옷을 다 뺏겠어요. 남편보다 아들에게 더 의지했던 김 씨. 그런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자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었는데, 그때 내 붙잡아치는 저 자궁에다 막 손놓고 허비고 막 그래서 잠에 깨난 거죠. 그전에는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옷을 아예 피고 누구하고 그 연애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이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김 씨. 양천군 6년 2월 27일 날에 그래 아들이 이 일 일어난 다음에 내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인들 불러서 다시 이런 일이 없게 만들 테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 나보고 그래 알았다고. 그럼 이거 써주면 제가 어디 갔다 얘긴데요. 그리고 이거 써주더라고요. 2006년 6월 당시 전 남편과 새 의붓 아들들이 직접 쓴 반성문. 하지만 반성문의 내용이 더 기가 막히다. 전 남편은 김 씨가 한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글을 써놓았는데, 한국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겪는 당연한 일이라고 써내려간 반성문. 뭐 내가 죽으면 이거 뭐 제출한다고 막 피를 뭐로 쓴 거야? 나 피를 썼게 손을 물어뜯어갖고 내가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복수 못하게 누구지겠어요. 너무 힘들어지고 이렇게 썼던 거 남편분도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꿈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 아닌 꿈이 됐으면. 생각하기 싫은 일이 현실이 너무 겁나요.
그래도 참아보려고 했던 김 씨.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혈서로 남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쓴 혈서가 노트 한 권 분량이다. 이 길 선택 아예 했더라면 나한테는 이런 상처는 안 남겠는데. 모든 사람들 다 그래요. 나침이를 당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떳떳하게 나섰으면. 근데 난 그렇게 서재도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때는 혼자서 어쩔 힘이 없었으니까. 사기, 결혼에 폭력, 성폭행까지 당하고 나니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된 사람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기 결혼. 진실만이 행복한 결혼의 시작이 아닐까.